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1분에 60번, 하루에 무려 86,400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당연함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깨달은 5분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의사에게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째 살아계십니다. 한 분은 80세에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미워한 사람에게 용서의 편지를 쓰기 위해 혼자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73세의 나이로. 이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인물의 이름만 가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조금은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례 1. 76세 박순자 씨의 기적. 2009년 봄, 박순자 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2장의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는 위암 3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에는 예상염염 6개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순자 씨의 나이는 61세였습니다.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2아이를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 아무도 없는 부엌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순자 씨는 수술을 결정하면서 담당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딸 결혼식을 못 봤거든요. 그 말은 단순한 버팀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력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병실에서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제목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 일기에는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은 주기목으로 넘어갔다. 감사하다. 오늘은 간호사 선생님이 웃어주었다. 나도 웃었다. 항암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고 음식을 삼킬 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매일 그 일기를 썼습니다. 작은 것들 속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의사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 뒤에는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박순자 씨는 76세입니다. 딸의 결혼식을 봤습니다. 손주의 첫 걸음마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제목은 여전히 같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이 저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라고 온 선생님이었어요. 사례 1의 인생 교훈. 박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사는 큰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햇빛이 들어온 것, 밥 한 숟갈이 목으로 넘어간 것, 그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작은 것들을 더 또렷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기에는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사례 2. 80세 이덕수 씨의 두 번째 청춘. 이덕수 씨는 평생을 숫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60세에 은퇴했습니다. 그 뒤 10년은 어떻게 지냈냐고요? 그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TV 앞에 앉아 있었고 밥 먹고 산책하고 또 TV를 봤습니다. 딸과 아들은 각자 바빠 연락이 뜸했고 아내는 70세에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덕수 씨는 조용히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학교 미술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그려요. 덕수 씨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지만 손자가 조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클레파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손에 크레파스를 쥐고 하얀 종이 앞에 앉아 있을 때 80년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 왔습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고 있구나. 그날 이후 덕수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 수채화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반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 많은 학생이 54세였으니까요. 첫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림 경험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연세가 80세입니다. 교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덕수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3년 뒤 이덕수 씨의 그림은 대구 시립 갤러리에 걸렸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늦게 핀 꽃이었습니다. 개막식 날 83세의 덕수 씨는 정장을 입고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0년을 살면서 내가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습니다. 60년을 공무원으로 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손자 덕분에 처음 물어봤습니다. 그 전시회에는 5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83세 노인의 그림 앞에서. 왜 울었을까요? 아마도 그 그림 속에는 늦게 피어난 것들의 아름다움이 담겨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례이의 인생 교훈. 나이는 시작을 막지 못합니다. 당신이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덕수 씨는 말합니다. 80세 이전에 나는 살아있었지만 살고 있지는 않았다고. 지금 여러분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 있으신가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사례 3. 73세 최명희 씨의 용서 여행.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최명희 씨는 73세가 되어서야 그 말의 의미를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명희 씨의 오빠 최명국 씨는 30년 전 사업 실패로 가족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노부모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몇 년 안에 돌아가셨고 명희 씨는 오빠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연락을 끊었고 제사도 따로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오빠 생각에 잠을 못 잤고 꿈에서도 오빠가 나와 다퉜습니다. 그 원망이 30년 동안 그녀 안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73세의 어느 날 영희 씨는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잠깐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혈압이 갑자기 내려가 위험한 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명희 씨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오빠한테 아직 아무 말도 못했는데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 아무 말도 못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퇴원 후 명희 씨는 한 달 동안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하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16장 분량이었습니다. 그것을 찢었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그냥 오빠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명희 씨는 혼자 제주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오빠가 거기 산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빠는 작은 귤 농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볼로 명희 씨가 농장 앞에 섰을 때 오빠는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귤나무 사이에 서서 아무 말 없이 30분을 울었습니다. 명희 씨는 편지를 끝내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았습니다. 6개월 뒤 오빠 최민복 씨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일 명희 씨가 그 제주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30분의 침묵이 없었다면, 명희 씨는 말합니다. 오빠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보고 싶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그게 용서였나 봐요. 사례 3의 인생 교훈. 용서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리움입니다. 미운 사람도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십시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연락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지 않으신가요? 사례사 68세 강봉길 씨의 마지막 편지. 강봉길 씨는 평생 말수가 적었습니다. 부산 출신의 그는 30년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늘 괜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툰 세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수고했다는 말도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던 2022년 봉길 씨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수술 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이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봉길 씨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구나.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봉길 씨는 퇴원 후 무언가를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30년 된 친구에게, 함께 일했던 직원에게 한 통 한 통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매일 차려준 밥이 내 몸 어딘가에 다 남아있는 것 같소. 그 밥 덕분에 오늘도 살아있는 것 같소. 고맙소. 사랑하오. 아내는 그 편지를 받고 사흘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너를 낳던 날, 아버지는 병원 복도에서 두 손 모아 빌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라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줬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딸은 그 편지를 지갑 속에 접어넣고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봉길 씨는 말합니다. 말하기 쑥스러운 건 사실 쑥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무서웠던 거예요. 거절당할까봐. 그런데 심장이 멈출 뻔하고 나서 알았어요. 거절보다 말 못하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걸. 봉길 씨는 지금 68세입니다. 여전히 건강을 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합니다. 더 이상 쑥스럽지 않다고. 사례사의 인생 교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속에 있을 때 이미 반은 사라집니다. 말로 꺼낼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사례5. 85세 윤금래 씨의 100일 도전. 윤금래 씨는 85세입니다. 당뇨가 있고 무릎이 좋지 않아 긴 거리를 걷기 힘듭니다. 혼자 살고 있고 자녀들은 멀리 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퀼트 수업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거 나도 할 수 있을까? 주변에 물어봤습니다. 딸에게 전화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이에 그게 되겠어. 눈도 안 좋잖아. 금래 씨는 잠깐 속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럼 해보면 알지. 동네 복지관에 퀼트 수업이 있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첫날 바늘에 실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침침해서 젊은 선생님이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 날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날 금래 씨는 돋보기를 2개 겹쳐 쓰고 왔습니다. 실이 귀어졌습니다. 100일 뒤 윤금래 씨는 손자 이름이 새겨진 퀼트 이불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손바느질로 한 땀 한 땀 수놓은 이불이었습니다. 손자는 그 이불을 덮고 자면서 할머니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금래 씨는 그 말을 듣고 살면서 받은 칭찬 중에 제일 좋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85살인데 뭘 해봤겠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누군가한테 준 게. 죽기 전에 이걸 해봤네 싶었어요. 죽기 전에 해봤다고 합니다. 85세에 돋보기 2개 겹쳐 쓰고 한 땀 한 땀. 여러분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사례오이 인생 교훈.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해보냐 안 해보냐의 문제입니다. 85세 할머니가 증명했습니다. 5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76세의 박순자 씨는 암병동에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썼습니다. 83세의 이덕수 씨는 처음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73세의 최명희 씨는 30년 만에 오빠를 안았습니다. 68세의 강봉길 씨는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랑하오라고 썼습니다. 85세의 윤금래 씨는 돋보기 2개 쓰고 손자에게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이 5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기적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살아있다는 것, 눈을 떴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시겠습니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 만나고 싶었는데 못 갔던 것. 오늘 하루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첫날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서 기적 같은 순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